예, 오늘의 초대 손님은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할수록 성공에 빨리 가까워지는 길이다라는 오뚜기 정신으로 일어나시는 분입니다. 네, 네오플라이의 권영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한번 만나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용길입니다. 뭐 사실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오이즈에 입사를 해서 쭉 개발자로서 제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스템 운영이라든가 그 엔지니어 안에서도 다양한 기술적인 역할을 해오다가 그 일본 자회사에서도 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한국에 복귀를 해서는 네오이즈 CTO로 또 활동을 하다가요. 그러다가 2013년에는 그 네오플라이라는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맡게 되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네오플라이 홈페이지 가서 봐보니까 뭐 크립토 펀드라는 프로그램도 있던데 뭐 네오플라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뭐 일단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니까 스타트업을 뭔가 키우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는 곳이겠죠? 요즘 이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고 네네. 표현을 하는데 신생기업이죠. 스타트업에게 네. 자금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공간도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젝트도 시작을 하고 있어서 아마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게임인데 블록체인, 비트코인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셨는지. 처음 접하게 된 건 2013년,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냥 기술자고 또 CTO 역할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예, 그런 호기심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처음 접하게 된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는 작년 2017년 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오플라이에서 이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지원하시는데 특히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한테 줄 수 있는 뭐 경쟁력, 네오플라이만의 그런 차별화된 밸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예,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중에서도 기업형 엑셀러레이터라고 표현을 해요. 기업형.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약간 돈만 대주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그 저희 건물에 이제 1000여 명의 임직원들이 같이 살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거기 안에서 같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이제 SOS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되고 저희는 사내벤처와 사이쯤에 있는 그 무엇 같은데요? 예. 느낌이?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도움을 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오이즈에 보면 뭐 변호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뭐 20년 된 엔지니어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줘서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니까 그런 멘토링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거죠. 그 기업형 엑셀러레이터가 저희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 차별점이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특히 이오스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는 팀한테는 저희가 또 BP기도 하고 하니까 관련된 기술 자문, 운영 자문도 하고 필요한 이오스 자원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다른 곳은 보면 단기적인 어떤 가격,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은 그에 반해서 이제 장기적인 내재 가치, 기존의 그 블록체인 이전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를 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는 그 노하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곳과 차별화돼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크립토 펀드 가운데 좀 약간 유망하다, 소개를 해줄 만하다라는 디앱이 뭐가 있을지. 세계 최초로 이오스 세계에서 그 덱스라고 하죠.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든 팀이 있어요. 세계 최초로. 예, 세계 최초입니다. 덱시오스라고. 덱시오스요. 그 대표님 인사했죠. 아주 어리셔 보이는. 팀 구성도 되게 글로벌하게 뭐 스웨덴, 중국, 뭐 또 남아공 다양한 또 국가의 멤버들이 이렇게 팀을 이뤘고요. 이오스.io, 이오스를 개발한 개발사죠. 블로건도 좀 주목을 받으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한 팀을 더 든다고 한다면 이오스 블랙이라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앞에 이오스가 붙어서 이제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이오스라는 메인넷과 똑같이 이오스.io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져와서
이제 독자적인 정책으로 운영을 하는 로컬 체인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네, 그래서 이오스 로컬 체인을 만들고 있는데 그 팀은 제가 대학원 시절 때부터 네. 알고 지내던 거의 한 20년 지기의 그 개발자가 핵심 엔지니어로 계세요. 몇 분 계세요. 네. 그래서 너무 그분들에 대한 제 신뢰도 크고 네. 너무 훌륭하고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인연을 맺게 됐고요. 이오스 세계에서 또 로컬 체인이 가지는 의미들이 있어요. 네. 빠르진 않지만 천천히 이오스가 이제 진화를 하는데 네네. 로컬 체인은 좀 더 빠르게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네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작은 실험이라 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희는 로컬 체인이 출연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 팀과 인연 맺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오플라이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 발굴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잠재적 지원자들을 위한 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사업이나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완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어쩔 수 없이 또 창업자, 네. 사람을 많이 봐요. 자신이 세운 어떤 가설이 틀릴 수 있다는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계속 배우는 사람, 학습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선호하는 가능하면 기존의 사업이나 이런 걸 하면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느 정도 경험과 검증을 한 팀, 그래서 흔히 리버스 ICO라고 네. 하죠. 그런 케이스들을 좀 선호하긴 합니다. 그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지난달에 제주에서 열렸던 예. 거기 제가 스피치를 듣는데 블록체인에서 앞으로 유망한 산업을 보자면 일단 게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나요 따로? 새로운 플랫폼이 출연할 때마다 네. 그 산업을 이끌고 지탱해온 그 산업군을 보면 네. 게임하고 네. 게임. 그다음에 성인물, 성인 컨텐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게임과 성인물이 그 새로운 네. 플랫폼 미디어를 이끄는 네. 선두 네. 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블록체인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게임과 성인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부에서 보기에는 그닥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하지만 필요하죠. 네. 우리 세상을 네. 풍요롭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고 네. 또 그건 정부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소비자, 사용자가 선택하는 몫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현재 가장 유명하게 보고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이미 시청자분들 짐작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현재 네. 네. 그 퍼블릭 체인들 중에 가장 네. 빠르죠. 그 트래픽 양을 이렇게 측정해 놓은 수치들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그 데이터들을 보면 가장 많은 트래픽이 네. 발생되고 있어요. 네네. 이오스에서 이미. 네. 이더리움하고 비교해도 5배 정도 네네. 이상 차이가 나고요. 그 점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더리움이나 기존 1, 2세대 네. 퍼블릭 체인들을 보면 올라와 있는 그 뎁들 네.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뎁이 중요한데 네. 뎁들 몇몇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뭐 갬블링이거나 아. 그다음에 덱스, 그렇죠. 탈중앙 소셜 거래소라나 카지노. 일정 분야에 많이 치우쳐 네네네. 있는 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오스는 보면 그런 갬블링 일색이던 그런 상황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직접 보여요. 그럼 다양한 네. 디앱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나오고 있나요 지금? 예. 최근에 한국의 그 스타트업이 만든 또 이오스 나이츠라는 새로운 형태의 턴제 RPG 게임도 예. 나와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 이오스라는 네. 체인이 그 대중화, 네. 매스 어답션이 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췄구나. 네. 또 이더리움 뎁들도 일부가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예. 메인에서 전환하는 프로젝트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오스가 유망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네. 기저에 있는 이유는 역시나 말씀하셨듯이 속도가 빠르고 사용 비용이 저렴하다는 그렇죠.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오 서울 같은 경우가 향후에 이제 국내 이오스 맞아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거의 책임을 질 정도로 막중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뭐 다양한 계획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오스 생태계 좀 발전시킬. 엑셀러레이터 본연의 역할들이죠. 그 잘 하고 있는 뎁 개발사를 네네. 발굴하고 육성해서 투자하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생태계를 함께 이렇게 갖고 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모회사가 게임 회사지 않습니까? 네네. 네오이시가.
그러니까 게임도 하나의 대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게임을 그 사용하는? 블록체인에 맞게 아. 변형하는 작업, 포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태계가 그냥 뭐 단순히 뭐 빠르고 저렴한 네네네. 블록체인이 아니라 네. 그 실사용자들이 엔드 유저들이 사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드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은 야 암호화폐는 암호화폐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이니 이쪽은 투기니까 서서히 없어져야 되고 이쪽은 우리가 육성할게 이런 입장이잖아요. 가능한가요? 저는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물론 블록체인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보면 꼭 화폐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들도 있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그런 프로젝트는 소수거든요. 제외하면 80%, 50%의 프로젝트들은 암호화폐가 있음으로 인해서 게임으로 예를 들면 네네. 정말 잘 될 게임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거든요. 아. 화폐가 있으면. 그다음에 그 토큰 이코노미라 하는 그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도 더 많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미들맨의 몫이 줄어들면서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네. 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혹시 투자하고 있는 코인이 있으신지 아니면 가격 면에서 유망하다고 보는 코인이 있으신지. 아, 예. 일단은 네. 이오스 유명하고요. 이오스. 예. 이오스 유명하고 저희는 그 이오스를 제외한 코인 중에 네. 하나 더 고르라면 네. 전 비트코인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네. 원조. 비트코인이 제가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네. 기술자 관점에서 보면 뭐 저런 코인이 다 있어. 약간 좀 제일 떨어지나요? 아니 그러니까 1세대고 아직 좀 기술적으로 지분은 단순하죠. 없으니까 아니 왜 저 코인이 아직도 저렇게 가격이 제일 남아있나? 1등이지? 제가 1등이지? 네. 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더랬어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브랜드로서 대장주로서 계속 가겠구나. 그런 큰 미국이나 다른 펀드 자본들이 들어오면 비트코인은 계속 표준이 되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투자는 저 조금 또 공부 차원에서 원래 공부 차원으로 투자하는 거니까. 공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우리 이오스 투자자분들, 커뮤니티 분들한테 뭐 이걸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 예,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면 내가 관심 있는 암호화폐에 어떤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투자를 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유심히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기관들이 정보를 잘 얻을 수 있는 기관들이 1차적으로 걸러준 팀, 스크리닝 해준 팀에 좀 만약에 배팅을 하시면 좀 더 승률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마치 주식시장에서 그게 있거든요. 국민연금 따라잡기라고 해서 국민연금이 지분 5%, 10% 이상 보유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약간 기관들이 이미 1차 스크리닝을 한 코인을 대상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아주 꿀팁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